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신규 부동산 구매 시 유의사항 관련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중에 이제 첫 시간으로 오늘 빌더가 지은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신규 분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형 빌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벨로퍼죠. 디벨로퍼들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분양을 하는 이제 프리세일 콘도나 타운홈들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오너 빌더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주로 단독주택 형태로 판매를 하는 이런 어떤 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오너 빌더들이 지은 집을 구매를 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오너 빌더들이 지은 집을 구매하실 때 세금 구조부터 먼저 조금 보시면은요. 일단 뒤에도 계속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너 빌더가 지은 집은 오너가 1년 거주 후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규 분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세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재고 개념이 되는 거죠. 리세일 개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GST가 면제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고요. 대신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오너 빌더가 이제 그 undue hardship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내가 궁핍하다. 그래서 이 집을 지금 팔지 않으면 내가 뭐 거의 뱅크럽트 한다.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호소를 해서 DC 하우징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미만 된 집에 대해서도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매우 드문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GST 5%가 부과가 되겠죠. 새 집으로 간주가 돼서. 이런 구조, GST는 이런 구조고요. 그 취득세, Property Transfer Tax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반 주택 재판매 세율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20만 불에 대해서 1%, 그다음에 밸런스 20만 불에서 200만 불까지는 2%, 200에서 300만 불까지는 3%, 300만 불 초과에 대해서는 5%. 이것이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2026년 2월 현재까지 이제 책정되어 있는 그 Property Transfer Tax에 대한 세율이고요. 단지 첫 구매자, First Time Home Buyer에 대해서는 첫 50만 불에 대한 PTT가 면제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8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이제 오너 빌더의 집이 됐든 일반 주택이 됐든, 일단 GST는 면제죠. 1년 거주 후 판매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 Property Transfer Tax가 첫 20만 불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나머지 밸런스에 대해서 2% 해서 토탈 14,000불을 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First Time Home Buyer의 경우에는 첫 50만 불까지는 이제 면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83만 5천 불 이하의 집을 살 때는 첫 50만 불에 대해서 면제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약 8천 불이 됩니다. 그래서 First Time Home Buyer의 경우에는 14,000불에서 50만 불까지 면제인 8,000불을 빼면 6,000불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8,000불 정도를 일반인보다 그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에서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오너빌드 홈이 됐든 일반 그냥 리세일 주택이 됐든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 오너 프로텍션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HPA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후반에 그 BC주, 특히 이제 밴쿠버 이쪽에서 이제 리키 콘도 이슈가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빌딩 코드를 캘리포니아의 빌딩 코드, 캘리포니아 스펙을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BC주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비가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짓는 그 빌딩 코드를 BC주, 그 밴쿠버에다가 도입을 했으니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리키 콘도 이슈가 부각이 됐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정확하게는 1999년 7월 1일부로 해서 이후 짓는 모든 신규 주택에는 홈 오너 프로텍션 액트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그 홈 워런티를 의무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센스 빌더죠. 개발업자들이 10년 워런티를 의무 가입해라. 그러니까 서드 파티 인슈런스 컴퍼니로부터 이 워런티 그 프로그램을 사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런티를 해라.
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모든 신규 주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너 빌더가 지은 집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입니다. 면제가 되고요. 때문에 오너 빌더가 지은 집들은 그냥 그 오너 빌더 개인의 보증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너 빌더가 지은 집들, 특히 10년 안쪽으로 되어 있는 집들은 워런티가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워런티가 없는 게 아니라 워런티가 있는데 그 오너 빌더의 개인 보증만 있다. 그 서드 파티 인슈런스 회사, 큰 인슈런스 회사들로부터의 어떤 그 보험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홈 워런티, 2, 5, 10년 홈 워런티라는 게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라이센스 빌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디벨로퍼한테만 제공이 되는 건데, 이제 처음 2년은 이제 그 자재 및 시공하자, 그러니까 레이버랑 머티리얼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 보수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이제 1년이나 2년을 모아서 이제 한 번 해주죠, 연말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외벽, 외피, 빌딩 엔벨로프에 대한 어떤 누수나 뭐 크랙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워런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structural defect, 어떤 그 건물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10년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구조적인 결함은 제가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가장 많이 이제 그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건물 외벽. 이제 이게 그 비에 대해서 오는 그 누수 피해나 어떤 그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 외벽에 대한 어떤 그 워런티 이슈가 이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워런티는 집에 대한 보증입니다.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을 경우에 집을 팔고 새로운 바이어가 새로운 오너가 됐을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은 지 한 5년 되는 콘도를 구매를 하셨다. 그럼 스틸 5년 워런티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3자 보험사 보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퍼가 직접 보증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자 보험사, 그러니까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은 트래블러스 캐나다 또는 내셔널 홈 워런티,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들로서 이제 존재를 하고요. 이런 제3의 보험사, 서드 파티 보험사들이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단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오너 빌더한테는 제공을 안 해준다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럼 오너 빌더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는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직접 건축하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내가 살기 위한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 그냥 한 채만 짓는 경우도 있고요. 집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18개월마다 새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오너 빌더는요. 그래서 이제 집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어떤 개인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너 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BC 하우징 오토라이제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라이센스는 디벨로퍼만 필요한 거고, 이 오너 빌더는 그냥 시험을 봐서 70% 이상을 받으면은 합격하면은 그냥 그 오토라이제이션을 줍니다. 그 수수료를 일부를 내면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거주 의무가 있어서 입주 최소한 1년 동안은 본인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극히 예외적으로 내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BC 하우징의 승인을 받으면 1년 이전에도 판매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다. 라는 말씀을 이제 조금 아까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오너 빌더가 지금 집을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위험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워런티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단지 개인 책임만 존재한다. 자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워런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개인 워런티가 있는 거죠. 개인 워런티가. 어떤 그 서드 파티의 큰 대형 보험사가 워런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빌더 개인의 퍼스널 워런티만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약에 그 오너 빌더가 파산을 했다거나 도망가고 없다거나 했을 때에는 일절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또 재판매할 경우에도 이제 좀 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아니까 바이어들이 같은 값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 워런티가 없는 집들은 좀 비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모기지 승인을 받을 때에도 또 은행에서의 리스크 회피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판매할 때에는 이제 그 Owner Builder Declaration and Disclosure Notice라는 법적 고지 양식이 있어요. 반드시 이거를 이제 받아서 리뷰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제 집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신규 분양 같은 경우에도 그 디벨로퍼들이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집 그 계약을 할 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름이 Owner Builder Declaration and Disclosure Notice라는 양식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 구매 전 7개 체크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오너 빌더 데클러레이션 앤 디스클로저 노티스를 수령을 해서 리뷰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은 전문 홈 인스펙터를 고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슈런스가 안 되니까 전문 홈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꼼꼼하게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특히 레인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우스라도. 왜냐하면 이제 BC주가 이제 다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 레인 스크린 공법이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빌더 자체의 재정 상태, 그러니까 개인 신용이나 자산 이런 것도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빌더가 그 얼마나 건축 관련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오너 빌더 데코레이션 앤 디스클로저 노티스에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자재를 썼고 어떠한 트레이더들이 누구누구를 고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집을 만들었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딩 퍼밋이랑 어큐펀시 퍼밋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큐펀시 퍼밋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워런티 시작일 자체가 이 어큐펀시 퍼밋이 시작된 날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짓고 뭐 2, 3년 동안을 빈집으로 뒀다. 내가 들어가 살진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3년 후에 판다고 하더라도, 어큐펀시 퍼밋이 만약에 그럼 3년 전에 나왔으면 이미 이제 워런티가 3년은 끝난 거예요. 워런티 기간이 7년밖에 안 남은 게 됩니다. 왜냐면 오큐펀시 퍼밋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그 서류들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1년 거주 완료 여부도 반드시 이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부동산 그 전문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그 계약서 문구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또 경험이 많은 리얼터를 활용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오너 빌더가 지은 집을 구매를 하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장표는 이제 그 레인 스크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기본 개념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가 이제 건물 그 내벽이 되고 이쪽에 이제 건물 외벽이 되는데, 이 건물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공기들이 이제 에어플로우가 될 수 있는 어떤 틈을 둡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덴세이션도 안 되고 습기 같은 게 차지 않도록, 그래서 공기가 자꾸 이쪽에 서큘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층을 두는 이런 어떤 그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0년도 이후에 지은 그 모든 콘도들은 레인 스크린 공법이 기본적으로 도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 리키 콘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그 디스크립션 란에다가 그 주의하실 점들이나 또 그 구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PDF 파일을 올려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라이센스 빌더와 오너 빌더를 한번 비교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라이센스 빌더, 다시 말하면 대형 디벨로퍼들은 BC 하우징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나 오너 빌더는 라이센스는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워런티에 있어서도 제3자 보증을 라이센스 빌더들은 하지만 오너 빌더들은 이 개념이 없다. 단지 개인 보증만 있을 뿐이다. 그 다음에 GST는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5% 부과가 되죠. 물론 리베이트가 있지만, 그러나 오너 빌더가 지은 집은 기본적인 데피니션이 1년 거주에 판매한 거기 때문에 GST는 없다. PDT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1.1밀리언까지는 PDT가 면제거든요. 대신에 이제 오너 빌더가 지은 것은 일반 규정을 따르되 first time home buyer만 50만 불까지 일단 면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그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낮죠. 왜냐면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그러나 오너 빌더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리스크가 높고,
재판매도 이제 라이센스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이제 오너 빌더가 지은 그 집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공개 의무는 이제 라이센스 빌더들이 지은 집에 대해서는 일반 공시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만 있으면 되지만 오너 빌더가 지은 집에 대해서는 10년 내 판매 시에는 오너 빌더 디스클로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판매 제한도 이제 라이센스 빌더가 지은 것은 없죠. 그냥 즉시 판매할 수 있지만은 오너 빌더는 1년 거주 의무가 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지만 법적 책임이 라이센스 빌더는 보험사랑 빌더가 둘 다 진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빌더가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거나 도망갔다 하더라도 스틸 보험사가 이제 커버를 해주는 데 비해서 오너 빌더가 지은 집에서는 철저하게 개인 빌더의 어떤 책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오너 빌더가 지은 집을 한번 사드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커스텀 빌트 홈이라고도 이제 MLS 피처에 보면은 이제 디스크립션에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오너 빌더 홈입니다. 커스텀 빌트 홈. 근데 이 커스텀 빌트 홈 중에서도 아주 잘 지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너인데 이건 내가 평생 살 집이야 라고 개념을 내가 되팔거나 할 집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재도 좋은 걸 쓰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집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서도 이제 보시면 드라이브웨이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가 크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게 지은 집이고 자재도 최고급만 쓰고, 그래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 지은 집인데 그러한 집들도 오너 빌더의 집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오너 빌더 홈은 홈 워런티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위험하고 뭔가 기피해야 될 것 같이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아니고요. 그런 집도 있죠. 나는 이제 만약에 내가 되팔 거를 생각을 해서 집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썰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인디안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집 장사하시는 오너 빌더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18개월마다 집을 한 채씩 지어갖고선 집을 파는 그러한 집들 중에서는 조금 날리무르진 집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키텍처다 또는 어쨌든 내가 살 집을 내가 직접 짓는다 라는 개념으로 아주 잘 지은 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을 이제 빌더가 1년 거주한 것도 확인을 하고 인스펙션도 제대로 잘 하고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내고를 잘해서 좋은 가격으로 사신 다음에 한 10년 이상 거주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재판매도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때문에 너무 이제 오너 빌더 홈이라는 것이라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꼭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오너 빌더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인스펙션도 제대로 안 하시고 디스클로저 스테이트먼트도 제대로 리뷰를 안 하시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5년 후에 빌딩 건물 외벽에 누수 같은 게 발견이 돼서 큰 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빌더한테 물어보니까는 빌더가 이미 파산하고서는 도망가고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100% 비용은 다 현재 오너가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판매할 때에도 이제 이런 이력이 남기 때문에 더 어렵고 이렇게 한 실패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인스펙션을 제대로 받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정의심스러우면은 과감하게 포기해라. 그러나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따져 봤을 때 정말 좋은 집이다 싶으실 때에는 가격 내고를 잘 하셔서 하시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이고요. 오늘 동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